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서로의 얼굴과 어깨를 스치고 숨결이 맞닿는 순간 세상은 단 하나의 빛으로 물든 듯 했어요. 그의 손길이 나의 허리선을 따라 움직이고 나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몸을 맡겼습니다. 말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호흡, 서로의 온기가 섞이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움이었어요. 수진아, 너와 함께라면 시간마저 잊을 것 같아. 그 순간 우리는 말보다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눈빛만으로, 가볍게 닿는 손끝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온몸으로 전해지는 서로의 체온, 심장 박동,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미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90년대 룸살롱에서 일하며 유부남을 사랑하게 된 사연입니다. 룸살롱에 손님으로 온 유부남,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두 번의 봄이 온다고 하더군요. 20살의 봄과 40을 넘어서 찾아오는 진짜 봄이요. 1995년 23세 나는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일했습니다. 로즈가든이라는 이름답게 가시 돋친 장미처럼 아름답고도 위험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1995년 봄, 나는 고시원 월세를 내기 위해 강남 로즈가든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이 참 고급스럽네. 여기서 일하면 한 달에 웬만한 직장인 연봉은 벌 수 있어. 대신 손님들 비위 맞춰주는 거 알지? 첫날 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VIP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죠.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요. 수진 씨, 저는 박민우입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술을 강요하지도 않고 험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학생이세요? 뭘 전공하시는데? 국문학과 4학년이에요. 좋은 전공이네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일을? 그의 눈빛에는 진짜 걱정이 있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서 느끼기 힘든 따뜻한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여보. 아, 회사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미안. 그가 기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복선은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지갑에서 흘러나온 작은 사진 한 장. 임신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민우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로즈가든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나만 지명했고 다른 손님들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 씨, 졸업하면 뭘 할 거예요?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책 만드는 일이요. 좋겠네요. 꿈이 있다는 게. 민우 씨는 꿈이 없으세요? 꿈 글쎄요, 예전엔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쓸쓸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어느 화요일 밤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민우 씨가 말했죠. 수진 씨, 잠깐 밖에 나가서 비를 맞아볼까요? 갑자기요? 가끔은 이 답답한 곳을 벗어나고 싶어서요. 우리는 한강 다리 아래로 갔습니다. 비에 젖으면서도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 씨, 저 결혼했어요. 네. 아내가 임신 중이에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당신을 보면 제가 진짜로 원했던 삶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금지된 사랑은 더욱 달콤했습니다.
민우 씨와 나는 룸살롱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남산의 작은 호텔방 안.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만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미 멀리 사라진 듯 단 둘만 있는 공간이었죠. 수진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았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설렘이 다시 살아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깊고 강렬했어요. 눈을 감아도 돼. 그냥 이 순간을 느껴. 민우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서로의 얼굴과 어깨를 스치고 숨결이 맞닿는 순간 세상은 단 하나의 빛으로 물든 듯 했어요. 그의 손길이 나의 허리선을 따라 움직이고 나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몸을 맡겼습니다. 말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호흡, 서로의 온기가 섞이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움이었어요. 수진아, 너와 함께라면 시간마저 잊을 것 같아. 그 순간 우리는 말보다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눈빛만으로, 가볍게 닿는 손끝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온몸으로 전해지는 서로의 체온, 심장 박동,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 씨,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도 돼요? 응, 너와 함께 있는 지금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해졌어.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마치 세상이 멈춘 듯 빗소리와 숨결만 남은 공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두 손이 서로를 탐하고 두 마음이 동시에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닿는 곳마다 전율이 지나가고 서로를 느끼는 감각이 말없이 증폭되었죠. 눈을 감으면 민우 씨의 숨결이, 손끝이 내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빗소리와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몰입했습니다. 단순한 터치 이상의 교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울림. 상상만으로도 전해지는 서로의 욕망과 사랑이 한 방 안에서 춤을 추는 듯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민우 씨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젊은 사랑은 서로를 향한 모든 감정을 허락받은 듯한 기적 같은 시간이었죠. 그 밤 이후로 우리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비밀스럽고도 뜨거운, 하지만 마음 깊이 새겨진 단 하나의 기억으로 남았죠.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이라는 것을. 이후에도 남산의 작은 호텔뿐 아니라 한강공원의 벤치, 익명의 카페들. 우린 마치 도망자처럼 사랑했습니다. 수진아,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을래? 무슨 말이에요? 이혼할 거야.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언니, 무슨 일이야? 로즈가든에 단속 들어온다. 김 사장이 미리 기띔해줬어. 당장 짐 싸서 도망쳐. 그날 밤 나는 황급히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 씨, 단속이 들어와요. 저 떠나야 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안 돼요. 위험해요.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진아, 잠깐만. 우리 약속했잖아. 그게 우리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1995년 겨울, 로즈가든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부산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부산의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나는 민우 씨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 봄 신문 부고란에서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박민우 씨의 부인 고 이예진 씨 출산 중 사고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임신 중이에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를 잃고 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의 결혼이 흔들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와서 나타나는 게 옳을까 하는 두려움. 그렇게 또 다른 20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43세 나는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은 문화잡지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가끔 강남을 지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민우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천에 그 이름이 떴습니다. 박민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의 프로필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임원이 되었더군요. 딸 하나를 혼자 키우며 재혼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수십 번 메시지를 쓰고 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이런 뻔한 말들을.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영희.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너 혹시 박민우라는 사람 기억해? 왜? 갑자기? TV에서 봤어. 기업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딸하고 같이 살면서 사회봉사 많이 한다더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운명이 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2023년 가을, 나는 희망의 집이라는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왠지 그곳에 가면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선생님,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그래, 오늘은 뭘 읽어줄까? 아빠가 사준 새 책이요. 아빠가 이 집에서 오래 봉사했대요. 그 아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수진 선생님, 오늘 특별한 분이 오세요. 우리 시설 최고 후원자이신 박민우 이사님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얼굴이 왜 그래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 아니요. 그냥 2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 코앞에 닥쳤는데 정작 나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나는 일찍 집에 갔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다음 날 나는 다시 희망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가 먼저 나를 알아봤습니다. 수진 씨, 민우 씨. 2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정말 당신이군요. 이런 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니. 오래됐어요. 5년째. 그런데 민우 씨도 여기서. 10년 넘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간 후에 시작했어요. 그 순간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봤습니다. 수진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그때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그때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무책임했죠. 부인분, 많이 힘드셨겠어요. 딸만 남겨두고 떠났어요. 그때 깨달았죠. 진짜 사랑이 뭔지, 책임이 뭔지. 지금은 어떠세요? 딸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늘 궁금했죠. 수진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나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상했나 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걸로 덮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3과 28이 아니라 48과 52의 성숙한 사랑으로. 수진 씨,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20년 전처럼 숨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진짜 사랑으로. 그의 말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내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죠. 선생님들 결혼해요. 우리가 축가 불러줄게요. 2024년 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우 씨의 딸이 주례를 서주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수진 엄마, 고마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20년을 돌아온 우리의 사랑이 그 증거였죠. 지금 우리는 희망의 집에서 함께 봉사하며 살고 있어요.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아니, 늦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사랑입니다. 20년 전 로즈가든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는 이제야 진짜 완성되었어요. 빗속에서 만나 빗속에서 헤어졌던 우리가 결국 맑은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난 기적.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0년이 흘러 다른 장소에서 다시 만난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월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미담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